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8월 말로 연장하되 위원장을 말이죠. 원내 1, 2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를 거부 중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의 윤소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의원실로 흉기 담긴 협박성 택배 배달된다고 하는데, 거구 세력이 보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을 미워하기에 앞서서, 네. 결국 대한민국의 저열한 정치 현실이 이런 것들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 의원실 여성 보좌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네, 죽은 새도 들어있었다면서요? 제가 오히려 미안했어요. 네. 경찰들과 감식반까지 이렇게 왔던데 이 사건을 과연 개인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네, 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정치 세력들의 가짜뉴스 유포, 또 네. 막말 퍼레이드, 네. 그리고 박근혜 사면론까지 펼치는 과거로 회기책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그 있는 저열한 정치 행태에서 이러한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국회에 있으면서도요, 나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그들의 언행에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정치 풍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진상이 빨리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첫 번째 처음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비교적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개혁 과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데요. 네. 조금 말씀드린다면 너무 평이했다. 너무 평이했다. 네. 예, 그것이 아쉬운 점이고요. 특히 원내대표 협상 파트너이기 전에 국회 자체를 농단한 세력에 대한 네. 단호한 태도, 네. 그리고 반성의 촉구, 그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성이 부족한 거였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눈치 보기? 아니면 배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좀 바로 잡고 강력하게 네.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주문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가장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강도도 대단히 밋밋했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한국당을 예. 좀 압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밋밋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아직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또 폭풍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략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자리 문제는 아니고요. 네. 역할이죠. 역할과 내용을 관철시키는 건데 정의당이 가장 큰 목적이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사법개혁도 있고요. 그 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상정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이 함께 공조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그리고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네. 그걸 분명히 해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거고요.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당은 한국당이 계속 방해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국회 내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저지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혁의 중심, 네. 정치개혁 특위를 또다시 저는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은 사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사임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열망이고 가장 지금 개혁이라는 이 시대 국회의 양대 축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정치개혁과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미 합의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할 의지가 있으면 명확히 그 의지를 확인을 국민들한테 시켜주라. 시켜주라. 네. 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우리는 그렇게 맞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봐서 믿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모로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왜 자유한국당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죠? 네. 저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네네. 자, 이게 진실이 뭘까 싶기도 한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가 없었다. 이렇게 정의당은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전에 논의하고도 동의도 받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뭔가요?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교감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인데 그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교감이라고 표현합니까? 교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교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으로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적 표현이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교감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거기에다가 문구에다가 서로 하나씩 나눠서 갖는다라는 네네. 이렇게 적시할 수 있나요? 저는요. 진실 공방으로 번지지를 않기를 바라요. 진실이 딱 하나예요. 팩트는 하나입니다. 전혀 저희들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제안도 없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논의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개특위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네네. 심상정 위원장한테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당사자한테. 그대로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사전에도 네. 그랬고 사후에도요. 네.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말씀 정리하자 그러면은 교감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에게 이번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고 정의당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명확한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 되니까 애둘러서 네네. 교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네. 한국 정치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정치 기술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요. 우리나라 국회가요. 그렇습니다. 원칙도 없고요. 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대부분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나 정치적 거래만 하고 있는 곳이 국회다.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사임 여부와 관련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면은 사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요. 네네. 적절치 않다가 아니라 의지를 정확히 먼저 내놓으면 의지를 먼저 내놓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맡아야 한다는 생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체적으로 가닥이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민주당 의총이 될 것 같은데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절대 안 되지만 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는 단선적인 사고로 자리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이 맞는 것보다 민주당이 맞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총에서 정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정치 바꿔내자, 국회 바꿔내자, 그게 국민들의 뜻 아니냐, 그리고 사당 간의 약속 아니냐, 이런 결의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결의를 해줘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선거제 합의반 말이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하신 바도 있는데 8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주당에게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개혁의 결단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 의지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제쳐놓고라고도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정개특위 내에는 일소위에 이소위가 있는데 일소위에서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린 것은 그렇죠. 225대 75라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 선거제 개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석패율 도입, 그다음에 18세 선거 연령 인하.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를 되살리느냐, 선거 방식을 더 자유롭게 확대하느냐는 이소위에서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운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빨리 돼야만 정상적으로 내년 선거에 부합되는 지금도 늦었지만 그것을 빨리 하자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바람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좀 분명한 입장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안개 속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쾌하게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정의당은 잘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촛불로 만들어졌잖아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견제하고 이렇게 가자 잘된 길로 가자고 해주는 것이 정의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경찰이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한국당한테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피고발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사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요구했다 이런 건데 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이것보다 뭐라 할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는데 저는요 그저께 영등포 원내대표 비서실을 통해서요. 영등포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뜻을 받아서 출두하겠다. 내일 아침 11시까지 출두할 테이니 나를 조사해 주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들 야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물러서서 그러면 출두일을 빨리 정해주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제 금방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고발당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할 그 담당자들에게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고요. 명백한 외압이다. 벌써부터 네. 예, 자기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 선진화법 위반의 부분이 얼마만큼 형량과 처벌의 수위가 강력한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사전 물타기 내지는 힘빼기 어떻게 보면 겁박이죠. 국회의원들의. 이거 국회에 글쎄요. 예. 의원의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방탄국회 하기 위해서? 그냥 묻고 싶어요. 저도 철저하게 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사 중인데 이게 적절하냐라는 그건 생각이 좀 맞지 의구심이 않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대표님. 네네. 8일 정도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모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보자예요. 네네. 후보자의 부분은 정말 그동안에 검찰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그 난맥상을 제대로 극복하고 올바른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가늠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윤석열 당사자만이 아니라 음흠.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정황이라든가 관계 정황, 정치적 비인 문제, 이것은 뭐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짚어본다. 네. 짚어볼 것입니다. 대표님 혹시 의대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대윤이라고. 예. 의대윤. 어금윤이라고요. 잘 모르시죠? 네.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이를 줄여서 어금윤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어찌됐든 정의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데스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스노트 유명한데 이 뭐 준비 철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검찰 개혁 의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혹시 뭐 정의당 내에서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것도 철저히 좀 따져야죠.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따지고, 네. 예. 이번에 뭐 데스노트에 윤석열 후보자를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선 청문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데스노트,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네. 윤석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전후 부분까지 다 이렇게 쭉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표명을 잘 하지 않고 있던데요. 네. 공수처는 대단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 사법 개혁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데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뭐 이런 것도 정책적인 면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중에 정의당 대표 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 앞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됩니까? 저는 우리 당내 선거법상 어떤 사람을 지금 투표하기 전에 들을 수가 없고요. 네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한 번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전 대표님 이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의 상징적인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양경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의당이 그동안에 대중성은 많이 넓어졌고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보다 더 원칙적인 부분을 좀 살리면서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진보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더 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잘 판단해서 해주시라고 봅니다. 목포 자주 내려가십니까? 저희 뭐 주말마다 내려가서 저 현장의 그 삶을 보고 또 배우고 지책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것을 이제 여의도로 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빅매치가 될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목포를 바꿔야 호남정치 바뀌고 호남정치 바뀌어야 대한민국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